신주쿠역 5번선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47분쯤 갑자기 급정거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아, 정말 그 소리가 역 전체를 뒤덮었죠. 승객 여러분, 잠시 열차 운행이 중단됩니다. 방송이 나오자마자 승강장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던 사람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위쪽에서는 영무원들이 급히 뛰어다니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봐, 누가 쓰러져 있어. 어머, 피가 나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군요. 승강장 끝쪽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충격적인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술에 취해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 남성을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은 젊은 남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그의 선택이 일본 전체를 얼마나 큰 감동으로 물들일지 말입니다. 이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틀 전 화요일 아침 8시, 준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닥에 깐 얇은 이불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까지 보던 경영학 교재가 펼쳐져 있고 옆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준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24살 한국인 유학생인 그에게 도쿄 생활은 매일 치열한 생존이었어요. 집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밤늦게까지 편의점에서 일해도 한 달 생활비를 맞추기 힘들었죠.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운 후 가방에 교재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첫 교시부터 수업이라 서둘러야 했어요. 전철역으로 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치며 잠깐 멈췄습니다. 어젯밤 함께 일했던 일본인 사토가 아침 교대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 준호. 아, 사토, 고생 많았어. 사토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함께 일한 지 6달째지만 여전히 서먹한 부분이 있었죠. 말의 벽과 문화 차이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사토는 준노에게 친절한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한국인이라고 노골적으로 거리두지 않았으니까요. 대학에 도착해 강의실로 갔어요. 일지과 앞자리에 앉았지만 다른 일본 학생들은 대부분 뒤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기가 지나면서 알게 됐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라는 걸요. 오늘은 팀 프로젝트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수가 말하자 강의실 분위기가 술렁였어요. 학생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준노는 혼자 앉아 설명을 들었어요. 팀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강의실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야마다, 우리 팀 어때? 좋아, 타나카도 같이 하자. 미안, 우리는 이미 정했어. 주변에서 팀 구성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준노에게 먼저 말 걸지 않았어요. 10분 지나 대부분 팀이 만들어졌어요. 준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직 팀이 안 된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교수의 말에 준노를 포함해 4명이 나갔어요.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죠. 여러분이 한 팀이 되세요. 이렇게 억지로 팀이 됐지만 다행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돼 도시락을 들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먹기 부담스러웠거든요.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벚꽃 흩날리는 캠퍼스를 보며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일본에 온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오후 수업 마치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낮 교대생과 바꾸며 앞치마를 메었어요.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았습니다. 퇴근길 직장인, 학교 돌아가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데워주세요. 담배 한 갑 주세요. 복권 5장 뽑아주세요. 준노는 능숙하게 응대했어요. 일본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필요한 말들은 자연스러웠어요. 가끔 손님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한국인임을 알면 표정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년 남성이 물었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는 별말 없이 나갔지만 표정 변화를 준노는 놓치지 않았어요. 밤 11시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진열대 정리하며 하루를 돌아봤어요.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죠. 학교 수업 듣고 혼자 점심 먹고 일하는 일상. 하지만 이런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 했어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시니 거동이 불편해 보였어요. 어디에 있지?
뭔가 찾고 계셨어요. 준호는 카운터에서 나와 다가갔어요. 뭘 찾으세요? 아, 혈압약 파나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안 파는데 바로 앞 약국이 있어요. 그런가요? 하지만 이미 문 닫았을 텐데 할머니는 실망하셨어요. 준호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급하시면 제가 다른 약국 찾아 알려드릴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핸드폰으로 검색해 24시간 약국을 알려드렸어요. 가까운 곳에 있었죠. 정말 고마워요. 친절한 젊은이네요. 할머니는 감사하며 나가셨어요. 이런 작은 순간이 준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누군가 도와드린 것만으로 충분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할머니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그때는 이틀 후 인생이 바뀔 줄 몰랐죠. 수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팀 프로젝트 첫 모임 날이었어요. 어제 메신저로 약속했는데 팀원들은 모두 일본인이었어요. 야마다, 스즈키, 타케다. 도서관 스터디룸에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늦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돼도 아무도 안 왔어요. 10분, 20분, 30분 지나서야 야마다가 나타났어요. 아, 미안, 늦었네. 야마다는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요. 아, 스즈키는 오늘 안 온다고 했고 다케다는 글쎄 올지 모르겠네. 준노는 당황했어요. 팀 프로젝트인데 절반이 빠졌어요. 그럼 오늘 둘이 할까요? 사실 나도 다른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 야마다는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결국 모임은 제대로 안 됐어요. 야마다는 30분 만에 가고 준노는 혼자 계획 썼었어요.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 갔어요. 오늘은 용기 내 다른 학생들 사이에 앉았어요. 빈자리 찾아 앉았는데 그 테이블 학생들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어요. 아, 나 수업 들어야 해. 나도 도서관 가야지. 핑계였어요. 준노도 알았죠. 큰 테이블에 혼자 남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냄새 나서 싫어.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일본어지만 알아들었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용기 없었고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선배 다케오치를 만났어요. 다케오치는 그나마 친절했어요. 준노, 어때?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어. 네, 그럭저럭요. 팀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준노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할지 괜찮다고 할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 뭐가? 팀원들이 잘 안 나와서요. 다케오치는 고개 끄덕였어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사실 말인데. 주변 둘러본 후 목소리 낮췄어요. 일본 학생들 중에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요즘 한일 관계가 좀 그렇잖아. 아, 너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냥 문화 차이라고 해야 하나. 다케오치는 미안해했어요. 이해해요. 준노는 억지로 웃었지만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일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까? 하지만 막막했어요. 학생, 괜찮아. 단골 할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 고민 있나? 준노는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렇구나. 젊은 나이에 타국 생활이 쉽지 않지.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 지으셨어요.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조급해 말고 천천히 해봐. 감사합니다. 그 말에 조금 위로됐어요. 그날 밤 11시 교대 시간 사토가 들어왔어요. 준호, 고생했어. 사토도 고생해. 사토는 평소와 달리 말 걸었어요. 내일 우리 친구들이랑 카라오케 가는데 같이 갈래. 준호는 놀랐어요. 처음 제안이었어요. 정말이요? 혼자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면. 준호는 고민했어요.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기회 또 올지 모르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내일 8시에 역 앞에서 만나. 집 가는 길 기분이 나아졌어요. 사토 배려가 고마웠어요. 학교에서는 외로웠지만 이렇게 관계 만들어가면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 밤 인생 바꿀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처음 일본 친구들과 시간 보낼 기회였어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 힘든 일도 있었지만 사토가 좋은 제안해줬다.
내일은 좋은 하루 될 것 같다. 미소 지으며 불 껐어요. 그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 가졌는지 그 마음이 내일 얼마나 큰일 일으킬지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시계는 자정 가리키고 있었어요. 운명의 목요일까지 하루도 안 남았죠. 목요일 저녁 8시 신주쿠역 동쪽 출구에서 사토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옷 신경 쓰고 머리 단정히 했어요. 첫인상 중요하니까요. 10분 후 사토가 왔고 뒤에 세 남자가 따라왔어요. 준노 늦어서 미안. 이쪽 내 친구들. 사토가 소개했어요. 다나카 히로시 회사원, 야마구치 겐지 대학생, 스즈키 료 나랑 같은 회사. 각자 인사 나눴어요. 다나카는 준노보다 나이 많아 보였고 야마구치 비슷한 또래였어요.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일본어 잘하네. 다나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 섞여 있었어요. 아직 부족해요. 준노는 겸손히 대답했어요. 카라오케 가는 길 조금 긴장했어요. 잘 어울릴까 걱정요. 하지만 사토가 분위기 잘 만들어줬어요. 준호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정말 성실해. 항상 일찍 와 늦게 가. 성실한 타입이구나. 야마구치가 엄지들어 보였어요. 카라오케 들어가자 편해졌어요. 음료 주문하고 음악 틀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어요. 준노는 처음에 박수만 쳤어요. 나서서 분위기 깰까 봐요. 준노도 한 곡 해봐. 사토가 권했어요. 일본 노래 잘 몰라서 괜찮아. 한국 노래 불러도 돼. 다나카가 맥주 마시며 말했어요. 얼굴 빨개져 있었어요. 준노는 고민하다 일본서 인기 한국 발라드 골랐어요. 노래 시작되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준노 목소리 좋았어요. 와, 노래 잘하네. 목소리 좋은데 박수와 칭찬 쏟아졌어요. 준노 얼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분위기 무르익을 때 다나카가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처음 한국 사람이라고 좀 부담스러웠어. 방이 조용해졌어요. 다나카, 사토가 말리려 했지만 계속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는 게 좋아. 요즘 뉴스 보면 한국-일본 관계 좀 그렇잖아.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 준노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 올까 걱정했는데 현실됐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평범한 젊은이네. 우리랑 다르지 않아. 다나카가 잔 들어올렸어요. 그러게 나도 그래 생각해. 야마구치가 동조했어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지. 스즈키도 끄덕였어요. 준노 가슴 뭉클했어요. 자신을 받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 많았어요. 준노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하지만 사토, 비로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감사해요. 야, 왜 갑자기 진지해? 다나카가 웃으며 분위기 바꿨어요. 자, 건배하자. 한국, 일본 우정을 위해 모두 잔 부딪혔어요. 시간 지나 분위기 더 좋아졌어요. 준노는 오랜만에 진짜 즐거웠어요. 준호, 한국 음식 중 뭐가 제일 맛있어? 야마구치가 물었어요. 김치찌개요. 아니면 불고기. 김치찌개 먹어보고 싶었는데. 정말요. 시간 되면 같이 한국 음식점 가요. 좋아. 이렇게 대화 이어졌어요. 서로 문화에 관심 보였어요. 하지만 즐거운 시간 오래 안 갔어요. 11시 되자 다나카가 일어났어요. 아, 이만 가봐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벌써? 미안. 오늘 정말 즐거웠어. 준노. 다나카는 악수 나눴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 다음에 또 만나. 다나카 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나도 가봐야겠어. 나도. 결국 준노와 사토만 남았어요. 어때? 오늘 즐거웠어? 사토가 물었어요. 네, 정말 즐거웠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다행이네. 처음 어색할까 걱정했는데 전혀요. 모두 좋은 분들이네요. 사토도 곧 일어났어요. 그럼 나도 들어갈게. 내일 아침 시프트 있어서. 네, 조심히 가세요. 준노는 혼자 나왔어요. 신주쿠로 가는 길, 마음 가벼웠어요. 오늘 저녁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외로움 소외감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역시 사람은 만나봐야 알 수 있어. 준노는 생각했어요. 다나카도 처음 경계했지만 마음 열어줬어요. 야마구치, 스즈키도 마찬가지요. 이제 일본 생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며 오늘 밤 되새겼어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서로 이해하려 하면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신호바퀴였어요. 준노는 경쾌한 걸음으로 건넜어요. 하지만 그때 몰랐어요. 몇 시간 후 인생 바뀔 운명적 순간이 기다린다는 걸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낸 다나카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는 것도요. 준노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갔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될 거라 믿으며요. 같은 날 밤 11시 30분 준노 집 가는 동안 다나카 히로시는 신주쿠 다른 술집에서 회사 동료와 2차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오늘 왜 기분 좋아? 동료가 물었어요. 아, 오늘 한국 친구 만났거든? 한국 친구. 응? 사토가 소개해준 애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다나카는 맥주 기울이며 말했어요. 꽤 취한 상태였어요. 솔직히 처음엔 좀 그랬는데 만나보니 평범한 대학생이야. 노래도 잘하고. 그래, 요즘 한국 문화 인기잖아. 맞아, 편견 가졌던 게 부끄럽네. 다나카는 오늘 저녁 떠올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즐거운 분위기 오래 안 갔어요. 자정넘자 동료들이 뜨고 다나카 혼자 남았어요. 한 잔만 더. 혼자 계속 마셨어요. 사실 요즘 고민 많았어요. 몇 달 전 이혼한 것, 회사 스트레스. 오늘 준노와 있을 때만큼은 잊었는데 혼자 되니 우울함 밀려왔어요. 새벽 1시 넘어서야 나왔어요. 걸음 비틀거렸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셨어요. 집 가야지. 신주쿠역으로 갔어요. 마지막 전철 타려 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끊어졌어요. 아, 놓쳤네. 멍하니 시간표 봤어요. 다음 건 새벽 5시예요. 택시 타야 하나. 하지만 이 시간 택시비 만만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없던 다나카에게 부담이었죠. 조금 기다리자. 벤치에 앉아 시간 보냈어요. 하지만 술 더 돌았어요. 의식 흐릿해졌어요. 한편 준노는 아직 집 가는 길이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전철 간격 길었어요. 준노도 신주쿠역에서 갈아타야 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렸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 꽤 있었어요. 취한 회사원이나 늦게 일한 사람들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벤치에서 비틀거리는 남성, 자세히 보니 다나카였어요. 다나카 씨. 준노가 다가가 불렀어요. 준노. 다나카는 초점 안 맞는 눈으로 봤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 그냥 전철 놓쳐서. 다나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어요. 조심하세요. 준노가 부축했어요. 고마워.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저도요. 너 같은 친구 있어서 다행이야. 다나카 중얼거렸어요. 그때 멀리 전철 소리 들렸어요. 전철 왔네요. 같이 가요. 응. 다나카는 부축받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취해 불안정했어요. 전철 가까워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플랫폼 가장자리로 몰렸어요. 그때 다나카가 비틀거렸어요. 균형 잃고 가장자리로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해. 준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다나카는 선로로 떨어졌어요. 살려줘. 선로에서 비명 들렸어요. 플랫폼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누가 떨어졌어. 빨리 신고해. 전철 세워. 아수라장 됐어요. 하지만 전철 너무 가까웠어요. 급정거해도 시간 부족했어요. 선로에 떨어진 다나카는 제대로 못 움직였어요. 전철 불빛 밝아졌어요. 그 순간 준노 머릿속에 생각들 스쳤어요. 누군가 도와야 해. 하지만 너무 위험해. 119 신고했지만 시간 없어.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해. 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선로 내려다봤어요. 다나카 무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몇 시간 전 함께 노래 웃던 사람이에요. 처음 한국인이라고 경계했지만 마음 열어준 사람이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헤어질 때 말 떠올랐어요. 준노는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동안 주저없이 플랫폼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친구 뭐야? 위험해. 주변 비명 들렸지만 이미 선로 위에 있었어요. 전철 가까워졌어요. 준노는 다나카에게 달려갔어요. 다나카 씨, 일어나세요. 하지만 거의 의식 잃었어요. 준노는 일으키려 했지만 성인 무게 무거웠어요. 경고음 귀 찢을 듯 울렸어요. 시간 없었어요. 있는 힘 다해 다나카를 플랫폼 쪽으로 밀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빛으로 변했어요. 플랫폼에서 비명 터졌어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어요. 몇 분 후 구급대원 도착했어요. 다나카는 의식 잃었지만 생명지장 없었어요. 준노가 마지막에 안전한 곳으로 밀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노는 그날 밤 젊은 한국 유학생이 낯선 땅에서 일본인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쳤어요. 누구도 강요 안 했어요. 부탁 안 했어요.
오직 한 사람 목숨 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준노 선택이 일본 전체에 어떤 파장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사고 직후 신주쿠역 5번선 승강장 마비됐어요. 모든 승객 물러나 주세요. 영무원 긴급방송 울렸고 경찰 소방관 도착했어요. 목격자들은 충격에서 못 벗어났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뛰어내렸어. 한국 학생이라고 했나. 웅성거림 사이로 여성 목소리 들렸어요. 사토 아키코 35살 간호사예요. 사고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어요. 저 간호사입니다. 도와줄게요. 구급대원들에게 다가갔어요. 플랫폼 밑에서 구조작업 한창이었어요. 다나카 생명 지장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 준노가 밀었으니까요. 하지만 준노, 학생 신분증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가방에서 찾은 학생증 봤어요. 이준호, 24살, 한국 유학생입니다. 그 순간 현장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한국 유학생이 일본인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쳤다는 사실이 현실됐으니까요. 가족 연락 취해야 합니다. 한편 병원 이송된 다나카는 몇 시간 후 의식 회복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입니다.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었나요? 기억 안 나는데. 의사 설명 듣고 나서야 전말 알았어요. 준노가 구해줬다고요. 네, 한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다나카 얼굴 창백해졌어요. 그 친구 괜찮나요? 의사 대답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다나카는 머리 감쌌어요. 몇 시간 전 함께 웃던 청년이 자신 구하기 위해 목숨 잃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식 일본 전역 퍼졌어요. 어젯밤 신주쿠역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NHK 뉴스에서 첫 보도했어요. 한국 유학생이 선로 떨어진 일본인 구하려다 목숨 잃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신주쿠 모습과 준노 사진 나왔어요. 사망한 학생은 이준호, 24살, 도쿄, 사립대 경영학 전공.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주저없이 뛰어내려 구조 시도했다고 합니다. 뉴스본, 일본 국민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인터넷에 수천 댓글 달렸어요. 정말 용감한 청년이었구나. 한국 학생이 일본인 구하기 위해 우리가 부끄럽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도 돼.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건 준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편의점 사장은 뉴스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준노가 정말. 사토도 출근길 뉴스 보고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일했던 동료가 갑자기 떠났다는 게 현실 안 됐어요. 대학에도 소식 퍼졌어요. 평소 친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충격받았어요. 조용했던 그 한국 학생. 항상 혼자 다니던 애였는데 우리가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 팀 프로젝트 함께했던 야마다는 뉴스 보고 눈물 흘렸어요.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해 후회했어요. 준노가 열심히 참여하려 했는데 자신들이 배타적이었다는 걸요. 한편 한국에서 준노 가족 급히 일본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도 말이지 못했어요. 타국에서 낯선 사람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쳤다는 소식에 자랑스럽고 슬펐어요. 공항에 일본 언론 몰려들었어요. 유족분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가족들 말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현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병원 회복 중 다나카에게도 기자 몰렸어요. 구조된 당사자로 한 말씀. 하지만 아무 말 못했어요. 자신 때문에 청년 목숨 잃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요.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간신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일본 모든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건 다뤘어요. 한국 유학생의 순수한 희생, 국경 넘은 인간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제목들만 봐도 일본 사회에 충격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 동안 일본 전역 일어날 일들 예상 못했어요. 젊은 한국인 선택이 두 나라에 어떤 변화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준노 죽음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선택이 만들 기적 이제 막 시작됐어요. 사고 이틀 후 금요일 일본 전역에서 준노 이야기 계속 화제였어요. 하지만 단순 보도 넘어 깊은 이야기들 나오기 시작했어요. 추가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후지 TV 저녁 뉴스 특별 리포트 시작됐어요. 사망한 이준호 씨 일상 취재 결과 놀라운 사실 밝혀졌습니다. 기자는 편의점 앞에서 리포트했어요. 생활비 벌기 위해 매일 밤늦게 여기서 일했습니다.
동료 증언에 따르면 항상 성실하고 친절했다고요. 카메라가 사장 비췄어요. 정말 좋은 청년이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손님한테 친절했고 어려움 처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목소리 떨렸어요. 얼마 전 거동 불편한 할머니 약국 찾으시니까 핸드폰으로 찾아 알려드리더라고요. 그런 일 한두 번 아니었어요. 인터뷰 방송되자 시청자 반응 폭발했어요.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마음씨 착한 청년이었네. 몰랐던 이야기 많았네. 하지만 가장 큰 반응 보인 건 신주쿠 근처 라면집 할머니 다나카 시즈코였어요. 저 청년 알아요. 뉴스 보고 놀라셨어요. 며칠 전 가게 앞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는데 지나가던 준노가 도와줬어요. 무릎 다쳐서 못 일어나는데 부축해 일으켜주고 상처 확인해주고 정말 친절했어요. 눈물 흘리며 말하셨어요. 고마워서 라면 한 그릇 드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가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알려지자 비슷한 경험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하철 무거운 짐 들어준 아주머니, 길 잃은 관광객 길 알려준 회사원, 비 오는 날 우산 빌려준 고등학생, 작은 친절들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준호라는 청년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평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 용기 있는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 대학에서도 변화 일어났어요. 학생회에서 추모 행사 준비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학생회장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학생이라고 거리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 통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같은 과 학생들도 모임 가졌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 야마다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프로젝트 때 너무 냉정하게 굴었어. 그런데 끝까지 원망 안 했어. 다른 학생들도 고개 떨궜어요. 우리가 바꿔야 해. 이런 일 다시 안 일어나도록. 이 분위기 학교 전체로 번졌어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대학에 이런 훌륭한 학생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총장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앞으로 외국 학생들 잘 적응하도록 프로그램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나카에게서요. 퇴원 후 집에서 며칠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신 때문에 청년 목숨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술 그렇게 안 마셨으면 더 조심했으면. 후회 생각들 맴돌았어요. 그런 다나카에게 회사 동료 왔어요. 다나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고개 들지 못했어요. 그 청년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살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 마라. 그 학생은 내가 죽기 바래서 구한 게 아니야. 동료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희생 헛되게 마라. 대신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 말 와 닿았어요. 며칠 후 중요한 결정 내렸어요. 한국 준노 가족 찾아가기로요. 정말 가실 건가요? 전 아내가 걱정했어요. 이혼했지만 여전히 연락했어요. 가야 해. 그분들께 사과하고 고마움 전해야 해. 그리고 그 청년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고 싶어. 목소리 확고했어요. 한편 일본 전역에서 추모 움직임 계속됐어요. 신주쿠역에 꽃과 메시지 늘어났어요. 고마워요, 준노 씨.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해시태그 준노 기억하자 트렌딩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과 감사 표현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무원 야마다 케이타가 동료와 말했어요. 한국 학생 한 명 행동이 일본 전체에 이렇게 감동시킬 줄이야. 정말 그래요. 사람들 마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실제 일본 사회에 미묘한 변화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개인과 정치는 달라. 편견 가졌던 내가 부끄러워. 이런 목소리들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시작이었어요. 준노 이야기 만들 진짜 기적 이제부터였어요. 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 새 달이 놓는 계기 될 거라는 걸 그때 몰랐어요. 사고 일주일 후 서울 김포공항에 다나카 도착했어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손에 하얀 국화꽃과 준노 관련 일본 신문 기사 스크랩북 들었어요. 정말 왔구나. 깊게 숨 들이켰어요. 마음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요. 공항 나오자 한국 기자 몰렸어요. 다나카 방문 소식 알려진 상태였어요. 구조된 당사자로 한국 오신 소감은? 유족께 어떤 말씀? 마이크 쏟아졌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고개 숙여 인사만요. 준노 집은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였어요.
문 앞 서자 마음 더 무거워졌어요. 내가 올 자격 있을까? 망설이다. 초인종 눌렀어요. 문 열리고 어머니 나타났어요. 50대 중반 며칠 울었는지 눈 부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다나카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머니는 다나카 보자 눈물 터뜨렸어요. 아이고, 당신이 말이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나카는 무릎 꿇고 머리 땅에 댔어요. 한국식 큰 절이었어요. 제가 조심했다면 준노가 안 죽었을 텐데 목소리 떨렸어요. 일어나세요, 빨리. 어머니가 일으켰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도 기다려요. 집안 들어가자 아버지 앉아 계셨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벽에 준노 사진 걸려 있고 앞에 제사상 차려져 있었어요. 준노야. 다나카는 사진 보며 눈물 흘렸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목숨까지 빼앗아서. 그때 아버지 입 열었어요. 다나카 씨. 목소리 차분했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 구한 걸 후회 안 할 거예요. 네? 다나카 놀랐어요. 우리 준노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길 다친 강아지 데려오기도 하고 친구 괴롭힘 당하면 대신 나서기도. 어머니가 이었어요. 그 아이에겐 국적인종 중요 안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요. 다나카 놀랐어요. 분노나 원망 들을 줄 알았는데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죄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지가 손저었어요. 준노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신념 따라 행동한 거죠. 어머니가 차 가져왔어요. 준노가 일본서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다나카 끄덕였어요. 첫 편지는 도착했을 때요. 엄마 아빠 일본 잘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다르지 않네요. 사람들은 조금 차가운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몇 달 후요. 요즘 편의점 일 시작했어요. 사장님 좋고 동료 친절해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적응하고 있어요. 세 번째 최근요. 오늘 일본 친구들과 카라오케 갔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사람은 마음 열고 다가가면 친해질 수 있어요. 일본 한국 정치 복잡하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 만들 수 있다고요. 편지 읽으며 다나카 눈물 흘렸어요. 준노 따뜻, 긍정 성격 느껴졌어요. 이런 좋은 아들을 제가. 아버지가 어깨에 손 올렸어요. 준노 당신 원망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걸 기뻐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노 꿈꾸던 일 이어가 주세요. 어머니 말했어요. 그 아이 한국, 일본 서로 이해 친해지기 바랐어요. 정치 복잡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는 좋은 관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했어요. 김치찌개였어요. 준노가 일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던 음식요. 준노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어머니 말했어요. 일본 친구들한테 김치찌개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다나카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그죠? 처음엔 매울 수 있는데 아니에요. 따뜻하고 좋은 맛이에요. 식사 후 준노방 보여줬어요. 책상 위 일본어 교재, 벽에 일본 여행 사진. 일본 정말 좋아했구나. 다나카 중얼거렸어요. 네, 일본 문화 좋아했어요. 언젠가 일본 한국 연결하는 일 하고 싶다고요. 그때 다나카 결심했어요. 준노 못한 일 대신 하겠다고요. 한 부탁 있습니다. 뭔가요? 준노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일본 한국에서도. 그래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님 서로 보고 끄덕였어요. 준노 원했던 일이네요. 네, 함께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 친구들 전화했어요. 사토야, 나야. 다나카, 어때? 한국은 생각과 완전히 달라. 준노 부모님 훌륭한 분들이야. 오늘 일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준노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뭘 하고 싶어? 한일 친선 모임 만들어보면 어때? 준노 이름으로.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참여할게. 전화 끊고 창밖봤어요. 서울 야경 도쿄와 비슷하면서 달랐어요. 준노야, 내가 원했던 세상 만들어보자. 마음속 다짐했어요. 젊은이 순수 희생이 두 나라 있는 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일 다나카 일본 돌아가면 더 큰 변화 시작될 거예요. 한 달 후 도쿄 신주쿠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 모였어요. 준노 기념 한일 친선 모임 첫 정기 모임 날이었어요. 다나카 한국 돌아온 후 시작한 모임에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 거주 한국인들도 참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 마이크 잡고 인사했어요.
저 이준호 씨에게 목숨 구원받은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박수 터졌어요. 한 달 전 한국 다녀오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 가졌는지 목소리에 진정성 담겼어요. 준노 생전 한국, 일본 이해하며 친해지기 바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첫걸음 되길 바래요. 첫 순서 준노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편의점 함께 일했던 사토 나섰어요. 준노,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 가진 사람이었어요. 목소리 떨렸어요. 그 친구 덕에 한국 편견 버릴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 문화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다음 준노 도와줬던 할머니 다나카 시즈코 일어났어요. 착한 청년이 나 일으켜준 일 어제 같아요. 목소리 애잔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훌륭한 마음씨 가진 분이었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한국인 참가자들도 한마디씩 요. 저도 일본 유학 중인데 준노일 이후 일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 달라졌어요. 제1교포 2세 김미나 말했어요. 더 관심 가져주시고 친근해요. 준노가 만든 변화 같아요. 두 번째 문화 교류 시간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김치 만드는 법 가르쳐주고 일본인들은 전통 음식 알려줬어요. 김치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복잡하네. 하지만 재미있어. 웃음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 점점 화기애애해졌어요. 야마다 씨,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국인 참가자가 엄지들었어요. 정말요?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일본인도 뿌듯해했어요. 세 번째 언어 교환 시간이었어요. 일본인 한국어, 한국인 일본어 서로 가르쳤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곤니치와예요. 곤니치와 맞아요. 잘했어요. 박수 웃음 터졌어요. 소소한 교류로 거리 가까워졌어요. 마지막 준노 위한 묵념이었어요. 모두 일어나 1분 묵념 올렸어요. 그 시간 속에서 준노 생각하고 뜻이어 받겠다고 다짐했어요. 모임 끝난 후 다나카 특별 선물 공개했어요. 준노 부모님 보내준 편지요. 일본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편지 읽어줬어요. 우리 아들 준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노 일본 사랑했고 일본 친구들 소중히 생각했어요. 듣는 사람들 눈에 눈물 맺혔어요. 준노 꿈꾸던 한국, 일본 우정이 여러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뻐할 거예요. 편지 끝났어요. 부디 서로 이해 존중하며 아름다운 우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편지 끝나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박수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임 끝난 후 연락처 교환했어요. 다음에도 꼭 만나요. 네, 그럼요. 한국 음식점도 같이 가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새 우정 싹 텄어요. 다나카 정리 마친 후 혼자 신주쿠역 갔어요. 여전히 꽃과 메시지 놓여 있었어요. 준노야, 봤지? 내가 원하던 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 꽃 한 송이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앞으로도 계속할게. 내가 시작한 일 끝까지 이어갈 테니까. 그때 뒤에서 사토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오늘 정말 좋은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사람 올 것 같아. 소문 많이 났거든. 밝게 말했어요. 정말 그럼 장소 큰 데로 옮겨야겠네. 두 사람 함께 웃었어요. 한편 한국에서 부모님 TV 뉴스 보고 계셨어요. 일본서 시작된 한일 친선 모임 큰 화제입니다. 뉴스에서 모임 모습 보도했어요. 이 모임 한 달 전 일본인 구하다 사망한 한국 유학생 이준호 기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웃으며 대화하는 한국 일본인 모습 나왔어요. 우리 준노 원하던 모습이네. 어머니 눈물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 저 세상에서도 기뻐할 거야. 아버지도 끄덕였어요. 몇 달 후 모임 더 커졌어요.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 각지에서 비슷한 모임 생겼어요. 한국에서도 준노 정신 있는 모임 만들어 일본과 교류 시작했어요. 1년 후 준노 기일에 한국, 일본 동시에 추모 행사 열렸어요. 수많은 사람 참여하고 두 나라 우정 다짐했어요. 이제 준노 이름 단순 개인 이름 아니에요. 한국, 일본 있는 우정 상징됐어요. 국경 인종 넘어선 인간의 상징요. 한 사람 용기가 세상 바꿀 수 있다. 이게 준노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는 24살 짧은 생 마감했지만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 정신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는 한 더 나은 세상 만들어가는 일 계속될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나카 한국어 공부하고 있을 거고 사토 한국 음식 만들어보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노 이야기 들으며 자신도 더 따뜻한 사람 되겠다고 다짐할 거예요. 이게 이준노라는 젊은이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아, 참. 여러분도 주변의 따뜻한 마음 한 번 더 베풀어 보세요. 그게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요.